갑자기 이혼하자고 달려드는 남편과 시어머니. 조강지처를 벌이는 대표적인 상황. 시댁이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는 수많은 부부가 있지만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고 어떤 부부는 중간에 갈라서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쌍의 부부가 걸어간 전혀 다른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35세 김부럭이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이곱은 32세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혼하자. 김부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고분이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고분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고분고분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방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시어머니 최윤의 65세 성격이 불같았고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김부럭은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고분고분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이 35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대신 아들에 대한 소유욕과 지배욕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고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이때까지 문제 있는 애가 지금에 와서 뭘 임신한다고. 김부럭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우리 이혼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을까? 고분이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부럭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아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김부럭이 보여주었던 따뜻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그의 손길, 결혼식 날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운명적 만남. 5년 전 김부럭과 이고분은 우연한 만남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고분이는 동사무소와 대학교 근처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담한 키에 이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고분 씨는 평범한 사진사였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소소한 일이었지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그녀에게는 소중한 취미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진관은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고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사진관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었지만 가끔은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정성을 다해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부럭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단조로웠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그를 동료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날도 김부럭은 취업을 위한 증명사진을 찍으러 고분이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고분이의 밝은 미소와 정성스러운 포토샵 서비스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찍어드릴까요? 고분이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믿음직하고 성실해 보이게 찍어주세요. 김부럭이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분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 각도를 조정하고 표정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김부럭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고분이는
정성스럽게 보정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보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부럭은 완성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김부럭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천만에요. 원래 잘생기셔서 찍기 쉬웠어요. 고분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김부럭은 자주 사진관 앞을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점점 고분이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분이도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그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부럭은 용기를 내어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같이 드실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김부럭은 고분이의 꿈과 열정에 대해 들었고 고분이는 김부럭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윤혜 씨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고분이를 괴롭혔습니다. 음식 솜씨부터 시작해서 집안 청소,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국물이 너무 짜. 우리 아들 위장 망가뜨릴 셈이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 저기 먼지 좀 봐. 아직도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해? 시집 온 지가 언젠데. 걸음걸이도 너무 성의 없어. 며느리가 집안에서 질질 끌며 다니면 어떻게 해? 고분이는 참고 또 참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청소도 더욱 꼼꼼히 했으며 말투와 행동까지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김부럭의 공장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고분이의 사진관 수입도 미미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친정어머니가 가끔 놀러 올 때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친정어머니가 올 때마다 김부럭과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서울로 놀러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이럴 때면 친정어머니와 이고분이는 찜질방에서 푹 쉬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오는 날이 고분 씨의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고분아, 많이 힘들지? 친정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적응했어요. 고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야윈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숨겨진 진실돈이 만든 변화. 어느 날 고분이는 시어머니의 옷차림이 갑자기 화려해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까지 공장 다니는 아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들만 골라 사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그 가방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고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부러기가 사준 거야.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나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뭔가 즐거운 듯 웃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카페나 식당에 가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김부록에게는 고분이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댁의 용인과 동탄 사이에 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산 20여 필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각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김부록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깊은 산속에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지만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귀중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무려 20억 원이라는 거금이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부록과 시어머니는 이 갑작스러운 횡재에 흥분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세뇌와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어가 이제 돈도 생겼으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시어머니는 아들의 귀에 독을 불어넣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고분이는 아이도 못 낳잖아. 저런 답답이랑 계속 살 거야?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돈이 있을 때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야 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5년이나 결혼해서 아이가 없잖아.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져도 되겠어. 그리고 사진관 수입도 얼마 안 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김부록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억이라는 거금이 주는 심리적 변화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돈이 생기자 마음도 커졌고 더 나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던 일상이 변화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분이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고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 김부록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고분이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부록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혼의 상처 무너지는 5년의 시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을 더 이상 사랑스러워하지 않아. 김부록의 차가운 말에 고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분이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만 살면 안 될까? 고분이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김부록은 단호했습니다. 고분이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마음이 떠났어. 김부록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고분이야, 이제 그만 포기해. 우리 부럭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너도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고분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춘천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고분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행복했던 기억들, 신혼 때 달콤했던 시간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의지했던 날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일까요? 친정집은 시골의 작은 농가였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귀향에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분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혼했어. 고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울어라. 맘껏 울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고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데는 흙을 만지는 일만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단순한 작업들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힘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진관 일만 하던 그녀에게 농사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카톡에서 김부록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오래된 아반떼가 사라지고 외제차로 바뀐 듯한 사진과 함께 김부록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듯한 느낌이 이고분 씨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이혼한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럴수록 사진 찍는 취미에 집중했습니다. 흙에서 피어나는 희망. 농사일을 도우면서 고분이는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익힌 촬영 기술을 활용해 농사 짓는 과정을 유튜브로 찍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소한 일상의 기록 정도였지만 본인의 이혼 이야기, 사진 찍는 방법, 하루하루 자라는 양배추 이야기 등을 소개하면서 점점 재미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분고분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고분이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고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혼의 아픔, 시골로 내려온 이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농사일에 대해서 말이죠.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동네 할아버지가 출연하면서부터 유튜브는 더 살아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0대의 농사고수로 6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할아버지는 거친 사투리로 고분이를 꾸짖었습니다. 고추를 못 키우니까 소박이나 맞지. 어이그, 그리고 이런 건 무농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직설적이고 거친 말투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짜 농사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고분이가 순순히 물었습니다. 이야, 답답해. 고추는 말이야,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뿌리가 썩어버려. 그리고 심을 때 간격도 중요하고. 이렇게 고분 씨의 유튜브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누가 봐도 웃긴 영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캐릭터는 강렬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거칠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야, 이 무식한 거다. 배추 심는 거 봐라. 저렇게 심으면 언제 자라냐? 할아버지가 고분이의 서투른 농사 솜씨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구덩이를 이만큼 파고 거름을 이렇게 넣고 물은 이 정도만 주고. 시청자들은 할아버지와 고분이의 케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정이 넘치는 모습, 할아버지의 쓴소리 속에 담긴 진심, 그리고 고분이의 순수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분 씨는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무농약 농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물들이 조금 작았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고추 농사, 배추 농사, 양배추 농사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만의 비법이었습니다. 강황가루와 소주, 그리고 몇 가지 천연 재료를 특별한 비율로 섞어 만든 천연 방충제였습니다. 이 비법은 할아버지가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노하우였습니다. 이거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우연히 발견한 거야. 벌레들이 강황 냄새를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 본 거지. 옆집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뿌리면 벌레들이 전혀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기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화학 농약 없이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고분이가 키우는 채소밭에는 정말 벌레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유튜브 영상에 담겼습니다. 고분이는 점점 농사의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새싹이 돋는 것을 보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생명의 신비를 직접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의 상처로 메말랐던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 고분이의 유튜브 채널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농약 농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700평 되는 밭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나가서 농사 짓는 모습, 그리고 천연 방충제로 건강한 채소를 키우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며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리 만족을 주는 콘텐츠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새벽 5시 고분이가 어머니와 함께 밭으로 나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 농사도 마찬가지야. 친정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영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농사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고분이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 할아버지의 쓴소리가 어우러진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한 영상이 1000만 뷰를 넘어서면서 구독자가 순식간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옆집 할아버지가 고분이에게 화를 내면서도 결국 따뜻하게 감싸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바보야. 또 잘못했네? 고추를 그냥 먹지. 왜 심어서 벌어버려?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많이 늘었다. 처음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라며 인정해주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옆집 할아버지와 고분고분의 훈훈한 케미. 진짜 가족 같은 느낌. 할아버지 츤데레 매력 터진다. 등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고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유튜브는 천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농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춘천군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분이의 유튜브가 지역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고분이를 위한 소규모 공장 건설을 지원해 주었고 IT 기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택배 시스템까지 구축해 주었습니다. 고분이 씨, 이제 온라인으로 농산물 판매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군청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고분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많은 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고분이 씨가 기른 채소를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고분이의 무농약 채소와 비법 방충제가 유명해졌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와 옆집 할아버지도 함께 도와주었지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장려상을 받고 전국적으로 고분시의 고분 쇼핑몰이 유명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수 농업인상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거액을 제시하며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분이는 선멸적으로만 전수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여성들에게만 그 비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고분이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몰락의 시작 욕심이 부른 재앙. 한편 김부럭은 토지 보상 20억의 돈으로 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용인과 동탄 사이에 한적한 곳에 70억짜리 대형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곧 개발될 거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대박이야. 김부럭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5년 내에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최소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6층 규모의 대형 상업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대형마트, 2층은 식당과 사무실, 학원가로 계획했습니다. 김부럭은 이 건물로 임대업을 하며 평생 편안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매달 임대료만 5천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김부럭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개발은 지연되었고 한적한 입지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과한 집값 투기 정책을 억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김부럭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월세는커녕 전세로도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공실이 계속되면서 은행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달 3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는데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부럭은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 흥분이 사라지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럭아,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김부럭은 억지로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입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응찰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된 후 김부럭에게 남은 것은 고작 5억 원 뿐이었습니다. 20억을 투자해서 5억만 건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부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우리 재산을 다 날렸어. 그녀는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자책했습니다. 김부럭도 충격이 컸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쉽게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고분이와 함께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상가상의 비극. 절망에 빠진 김부럭에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진 29세.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말솜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미진은 김부럭의 상처를 달래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녀는 김부럭이 가장 힘든 시기에 나타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외로웠던 김부럭은 그녀의 관심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미진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김부럭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오빠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미진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김부럭은 미진과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들의 강한 의지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부럭아,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 또 실수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미진이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지만 재혼한 아내는 김부럭을 속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5억 원마저 각종 투자 명목으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6개월만 투자하면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미진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물론이에요. 제 친구가 이미 성공한 케이스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계약서도 보여드릴게요. 가짜 투자처, 사기성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모두 날린 후 그녀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부럭이 뒤늦게 알아보니 미진이 알려준 투자처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허위 계약서와 가짜 수익 증명서까지 만들어서 그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김부럭은 결과적으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이 있었을 때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현명하게 투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항상 지나고 보면 후회한다는 것이 사람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의 고통, 설상가상으로 김부럭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TV에서 계속 나오는 전 아내 고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분이는 이제 농업 분야의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서 심심하면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사의 농업 관련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었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게스트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김부럭이 싫어요를 아무리 눌러도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고분이의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농업, 요리, 라이프 스타일 등 관련 키워드만 검색해도 고분이의 영상이 상위에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채널의 유튜브에도 성공 사례담으로 나오는 것이 빈번했습니다. 이혼 후 인생 역전한 여성, 농업으로 성공한 유튜버, 무농약 농법의 선구자 등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김부럭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전 아내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분 씨의 유튜브가 안 나오는 것을 보고는 휴대폰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TV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분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농업 혁신을 이끄는 젊은 여성 농업인 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이 나온 것입니다. 아, 저 여자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의 고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고 그녀의 농장과 공장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에 이고분 씨가 나오자마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이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김부럭이 황급히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어 김부럭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부럭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운명적인 재회. 어느 날 김부럭과 고분이는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동탄의 한 대형마트였습니다. 김부럭은 시어머니의 기저귀와 약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는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고 특유의 시어머니 똥냄새가 몸에 배겼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 제품이 입점됩니다. 최고 품질의 무농약 채소만 납품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벤츠를 타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5년 전에 소심했던 며느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형마트에 무농약 채소 입점 계약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되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따라온 직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부럭 씨, 고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부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추리닝 바지에는 시어머니의 오물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반대로 당당한 고분이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김부럭 씨? 아직도 부럭부럭 화내시나요? 고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여유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훌훌 털어낸 듯 보였습니다. 김부럭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뻘겋게 바뀌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고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부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골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매일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김부럭은 빠른 걸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저 멀리쯤 갈 때 돌에 걸려 넘어지고는 얼른 일어나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본 고분이는 담담히 계약을 위해 마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전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고분이는 이제 지역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이혜은 71세 임대받는 땅을 보러 다니기가 바빴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이고분 씨는 마을의 자자한 유명인사가 되어 동네의 곳곳의 땅을 임대받아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700평이었던 농장이 이제는 1만 평이 넘는 대규모 농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고분아, 이번에 옆마을 땅 주인도 임대해 주겠다고 하네. 어머니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유기농 벼농사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무농약 채소 사업은 물론이고 김치 제조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김치는 특별했습니다. 직접 기른 무농약 채소로 만든 김치는 달달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김치의 비법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천연 발효법이었습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감미료 없이도 자연스럽고 깊은 맛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김치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고객들의 후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입맛 없는 사람에게 입맛이 돌아왔다는 후기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암 환자들이나 임산부들, 노인분들이 고분이네 김치를 먹고 다시 밥맛이 돌아왔다. 는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이 밀려들었고 대형 공장을 지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소량 생산하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1만 포기씩 생산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는 고분이의 하루는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고분이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직원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고분이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 나눔의 철학. 고분이의 성공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여성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고분이의 농업 교실을 열어 무료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기르는 일이에요. 고분이의 강의는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한 여성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주부들,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갈 곳도 없어서 친정에 얹혀 살면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분이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혼 후 절망에 빠져 있던 50대 여성이 고분이의 도움으로 작은 농장을 시작해서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고분이에게 배운 기술로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 성장했으며 이번에는 드라마 속 라면을 먹는 장면에도 고분 김치가 등장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패러디 영상에서 주인공이 고분 김치를 먹으며 이 김치는 정말 맛있다 고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넘어선 채널은 이제 농업 분야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고분이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해외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김치 앤라면 붐이 일어났고 고분 씨의 유튜브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분이님,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해외 고객들의 후기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김부럭의 현실 후회와 절망. 이렇게 고분이가 뜨고 있는 반면 김부럭은 여전히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분이와 함께 했다면 20억 원으로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돈도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김부럭이 죽 한 그릇을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으로만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오후에는 근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9만 원씩 받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다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체위 변경을 도와드리고 하루가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며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고분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 그때는 왜 그렇게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그때 고분이와 함께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김부럭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인간사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으로 후회도 고통스럽지요. 김부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어의 집중 조명. 너무 유명해진 고분 씨는 TV에서 단골이었습니다. KBS 아침마당, MBC 생방송 오늘 아침, SBS 좋은 아침 등 주요 방송사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했습니다. 오늘은 무농약 농법의 선구자 고분이 씨를 모셨습니다. 방송에서 고분이를 소개할 때마다 김부럭은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을 봐도 고분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광고에도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협, 친환경 식품 브랜드, 심지어 가전제품 광고까지 고분이의 얼굴은 어디서든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요리, 고분이가 추천합니다. 광고 속 고분이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고분 씨의 모습을 TV에서 볼 때가 많아 TV는 당근마켓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길거리 전광판, 지하철 광고까지 고분이의 얼굴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윤혜 씨는 TV가 없어지자 그 후 천장만 보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김부럭은 마트에서 고분이의 김치를 발견했습니다. 고분고분 김치라는 브랜드명으로 전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고분이가 만든 거구나. 김부럭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제품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에 하나 사서 집에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분이가 늘 정성스럽게 요리하던 그 손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김치를 매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김부럭은 또다시 후회했습니다. 에필로그.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5년 후 고분이는 전국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농업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무농약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분이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분이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고분이에게 도움을 받은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고분이는 이제 농업 분야를 넘어 사회적 기업가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 농촌 활성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부럭은 하루는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는 어머니 최윤혜 씨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0대가 된 그는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고분이의 광고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홀로 남은 김부럭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분이는 시련을 딛고 일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김부록은 욕심과 오판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대비가 아닙니다. 고분이의 성공 비결은 돈이나 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반면 김부록의 실패는 단순히 투자 실패나 사기를 당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욕심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은 것,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사연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부부의 연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쉽게 배신하면 안 되는 사연입니다. 현재의 고분이 마이너스 더 큰 꿈을 향해, 현재 고분이는 농업을 넘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NGO 활동을 시작했고,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기르고 지구를 지키는 일이에요. 고분이는 국제 농업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며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30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농부가 고분이의 영상을 보고 무농약 농법을 배워 마을 전체의 농업 환경을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분이는 여전히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농사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학입니다. 엄마, 오늘도 밭에 나가실 거예요? 고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흙 만지는 게 제일 좋아.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여전히 고분이의 농업 스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고분이를 꾸짖으며 농업 지식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야, 바보야. 아직도 물 주는 타이밍을 몰라? 옆집 할아버지의 캐릭터는 변하지 않았지만 고분이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변화의 물결. 고분이의 성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히 이혼 여성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분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런 감사 인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분이를 농업 혁신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정책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분이의 무농약 농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분이 씨의 농법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장관이 직접 고분이의 농장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고분이를 초청해 특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은 물론이고 경영학과, 사회학과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고분이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고진감래의 삶. 여러분, 고분고분 인생에 순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고분이의 삶이 오히려 고진감래의 삶이 아닐까요? 그녀의 이름 고분처럼 고분고분하게 살아왔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와 끝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성공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고분이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부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돈이나 외적인 조건에만 눈이 멀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조강지처의 소중함,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반자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따뜻한 정원에서 지금도 고분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에 나갑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흙을 만지고 식물들과 대화하며 정성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고분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농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농업 체험을 하러 오는 가족들, 힐링을 찾아오는 직장인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오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고분이의 농장은 희망과 위로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고진감래 정원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에서는 고분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과 전통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고분이가 방문객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진감래의 따뜻한 정원에서 차 한잔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분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